태국의 짜오프라야 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태국 정부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너무 지저분한 방콕을 가로지르는 강. 그곳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독일 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포함된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수질에 방콕 시민들도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타 반티라고 해요. 태국 기획투자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제가 직접 겪은 기적 같은 경험담이에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방콕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짜오프라야 강은 시커먼 물로 썩어가고 있었고 거리마다 악취가 진동했어요. 시민들은 코를 틀어막고 다녔고 아이들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걸 해결해보겠다고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반을 꾸렸어요. 제가 총괄했고 도시관리국과 공공사업교통부가 함께 협력하게 됐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의 원조로 건설된 폐수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날 도시관리국 국장 유타파 송차이가 숨가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동쪽 구역 3호 폐수처리장이 멈췄습니다. 메인 펌프 고장이에요. 근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유타파 국장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또 독일 부품 문제였죠. 독일 본사에 연락했더니 특수 제작 부품이라 최소 5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그 사이에 30만 명 분량의 생활하수가 강으로 흘러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독일 측에서는 최첨단이라는 이름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지어줬지만 모든 부품과 기술 매뉴얼이 독일어로 되어 있었고 모든 유지보수는 독일 기술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 출장비가 무려 200만 원이 넘는 데다 작년 한 해에만 수리비로 50억 원 이상을 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원조가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였던 거죠. 겉으로는 무상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차관님, 들어가도 될까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 마리차 론사완이었어요. 이번 환경대책반의 핵심 멤버였죠. 마리차 씨,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차관님. 밤마다 세계 환경 사례를 연구하다가 정말 흥미로운 나라를 발견했어요.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어요. 한국 하면 저도 삼성, 현대, K-팝 같은 것만 떠올랐거든요. 환경 분야에서까지 앞서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리차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70년대 한강의 모습은 지금 저희 짜오프라야 강보다 훨씬 더 심각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투명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탈바꿈한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리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을 설명해 줬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유타파 국장, 마리차, 통역사와 함께 한국 실사단을 꾸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태영 한국국제원조팀 대표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첫마디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께 저희의 성공뿐 아니라 저희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측은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한국은 실패까지 솔직히 공유하려는 태도였거든요. 첫 방문지는 경기도의 한 스마트 환경관리센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하수처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 중앙관제실에 들어서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도시 전체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까지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게다가 시스템은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최첨단 시스템이었죠. 갑자기 스크린에 노란 경고등이 켜졌어요. 3구역 유기물 농도 급증 예상.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만에 문제를 사전 차단했어요. 그 모습을 본 유타파 국장은 그 자리에서 감탄했어요. 이럴 수가, 독일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대응했는데 여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대응하고 있군요.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찾던 해답은 여기 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실사단은 말이 없었어요.
김태형 대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기술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진짜 기술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저희에게 기술을 빌려준 거였죠. 덕분에 우리는 매번 기술자들이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키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요. 다음날 김 대표님은 저희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바로 국제원조연수센터였어요. 겉은 평범했지만 내부 교육장은 정말 열기로 가득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유타파 국장이 속삭였어요. 독일은 늘 완성된 매뉴얼을 주고 따라만 오라고 했는데 여긴 다르네요. 그때 한국 교수님 한 분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묻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형 특성은 어떻습니까? 메콩 델타 지역이라 습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표준 모델로는 안 되겠네요. 습지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 순간 유타파 국장의 얼굴에 감탄이 어린 빛이 감돌았어요.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매뉴얼을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때 한 한국 연구원이 유타파 국장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데이터를 건넸어요. 국장님, 저희가 분석한 방콕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국장님의 30년 현장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유타파 국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독일 사람들은 한 번도 내 경험을 존중한 적 없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한국식 원조 철학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게 도와준다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마리차가 속삭였어요. 차관님, 이게 우리가 찾던 진짜 원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철학이라면 우린 진짜 자립할 수 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 밖을 내다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한강이 반짝이는 걸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때 죽음의 강이던 곳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짜오프라야 강도 바꿀 수 있어. 다음날 귀국 전 마지막 회의에서 김 대표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우리 손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걸요. 라오스든 태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 말에 마리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태국 기술자들도 완전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타파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귀국하자마자 정부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실을 공유해야겠다고요. 김 대표님, 저희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은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시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우린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어.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태국 총리님께 긴급 보고를 요청했어요. 보고를 받은 총리님은 국가 최고 지도자 회의를 즉각 소집했죠. 그날 회의실엔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저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보십시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부 장관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대가로 뭘 원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정색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우리가 자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외교부 장관이 반신반의하며 말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저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김태형 대표님께 직접 물었었죠. 그분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도 과거엔 가난했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건 오직 태국의 성공뿐입니다. 북미 국장 아니, 이제는 완전히 변한 유타파 국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진심을 보였어요. 독일처럼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폐수 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하죠.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기술자들도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연수비와 체류비까지 전액 한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감탄의 탄성이 퍼졌어요. 재정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정도로 진심이라면 믿어볼 만하군요. 총리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세타 차관, 즉시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총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측에 꼭 전해주세요. 우리는 지금은 받기만 하지만 언젠가는 함께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총리님. 반드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의 답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도착했어요. 양국은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베푼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이 새겨졌어요. 언젠가 우리 태국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키우겠다.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 측의 약속은 바로 현실로 옮겨졌어요. 한국의 환경 전문 기업들이 태국의 기후와 지형,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자원 회수 시설과 폐수 처리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에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방콕의 우기건기 강수량 변화, 짜오프라야 강 수위 변화, 시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걸 분석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도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리차가 설계도를 들고 달려왔어요. 차관님, 이걸 보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딱 맞게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설계도를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기존 독일 시설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설계였죠.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동시에 약속했던 태국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됐어요. 태국 전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공무원과 엔지니어들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죠. 마리차도 그 자랑스러운 일원이었어요. 첫 연수날 마리차가 화상통화로 연락했어요. 차관님, 한국 연수 첫날 보고 드립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놀랍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의 연수원에서 도시계획, 환경정책, 주민참여 프로그램까지 다 배우고 있어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마리차는 처음엔 낯선 시스템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따뜻한 격려와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마리차는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차관님, 저도 태국 환경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가 되겠어요.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한국의 환경 분야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짜오프라야 드림팀도 태국 현지 파견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김태영 대표님과 통화하며 그들의 계획을 들었죠. 차관님, 저희 팀의 임무는 단순히 시설 감독이 아닙니다. 김 대표님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태국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성장 자립의 씨앗을 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처럼 진심으로 현지와 동화되어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린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유타파 국장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 태국의 심장이 녹색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타팍 국장은 도시관리국 직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외쳤어요. 동료들도 점점 그 열정에 감화됐어요. 저 위대한 한국의 철학과 우리의 열정이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유타팍 국장의 외침에 직원들의 눈빛이 뜨겁게 빛났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었어요. 곧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이 방콕 곳곳에 뿌리내리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태국도 더는 누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녹색 선도 국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년 후 드디어 변화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방콕 중심가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거 방콕에서는 비가 조금만 쏟아져도 거리는 침수되고 하수구는 넘쳐났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맨손으로 하수관을 뚫어야 했죠. 유타팍 국장이 회상하며 말했어요. 예전엔 장마철만 되면 악몽이었죠. 하수구가 막혀서 도시 전체가 마비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시범구역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이 모든 걸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그날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리는 침수되지 않았어요. 관제센터의 모니터 앞에서 유타팍 국장과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도시의 혈관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시범구역 3지점 배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좋아.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다른 지점으로 유량을 분산시켜라. 유타팍 국장이 차분하게 지시했어요. 네, 지금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어요. 그때 유타팍 국장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1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은 꿈에서나 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구나. 한편 거리에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시범구역의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예전엔 비만 오면 가게 문 닫고 대피해야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요. 거리가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오거든요. 옆 가게 주인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예전엔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짜오프라야 강가도 달라졌어요. 과거엔 오염된 강물 때문에 아이들이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어부들은 물고기 잡기를 포기한 지 오래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마리차가 매일 동료들과 함께 수질을 측정하고 있어요. 차관님, 시범구역 수질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마리차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한 달 전보다 또 15% 개선됐습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엔 아이들도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늙은 어부는 맑아진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평생 이 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강물을 돌려준 게 아니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준 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해낸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이렇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니. 그때 강가에서 한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물고기 진짜 많이 잡혔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큰 물고기도 봤어요. 저는 집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맑아진 도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해낸 현실이야. 스마트 환경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범구역에 안착하자 이제는 방콕 전역으로 확대할 준비가 진행 중이에요. 유타팍 국장,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죠? 네, 차관님. 한국팀과 협력해서 단계별 확대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유타팍 국장은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도시를 지켜내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태국은 이제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과의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 있었죠. 방콕 전역에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작업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태국 기술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계하고 조율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태영 대표님이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기술은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자립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진짜 기술입니다.
그 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유타파 국장은 이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환경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도시의 희망입니다. 그 열정은 도시관리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직원들도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한편 태국 전역에서는 또 다른 변화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엔지니어와 공무원들이 속속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배우고 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식 협업 문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법,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철학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돌아왔죠. 그날 마리차가 다시 한번 감격에 찬 얼굴로 보고하러 왔어요. 차관님, 한국 연수 마지막 날에 김태형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한국이 도와준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동남아시아 환경기술의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도울 준비도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마리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방콕의 변화는 이미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강이 맑아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날 시범구역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차관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강가에서 놀 수 있어요. 비만 와도 겁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였죠. 눈에 보이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변화, 바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만든 스마트 환경 시스템의 성공 사례가 동남아시아 각국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태국의 자문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어요. 김태형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차관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태국이 동남아시아 환경기술 허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대표님, 모든 것은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한 철학 덕분입니다. 저희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때 총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세타 차관, 한국 측에 꼭 전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며칠 뒤 김 대표님과의 마지막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저는 그 뜻을 전했어요. 대표님, 태국은 언젠가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 약속 저희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태국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방콕은 물론 태국 전역으로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이 퍼지고 있고 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자립을 넘어 이제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는 독일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함께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짜오프라야 강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걷는 위대한 여정이야. 오늘도 태국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